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황제국인데 그 고려가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다는, 다시 얘기해서 황제가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다고 하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조선시대 사람들 같으면 표리부동하다, 명실상부하지 않다,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조선의 후손이죠. 고려 사람들은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왕 내제, 바깥으로는 왕이 되어서 책봉을 받고 안에서는 황제를 징한다고 하는 안팎이 서로 다른 저 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것은 표리부동, 명실상부, 이중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유연한 외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고려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조선은 시종 명분을 앞세운 외교를 했습니다. 명과 청이 서로 대립할 때 조선의 태도, 실리보다는 명분이었죠. 황제국이 아니라 충실한 제후국이었습니다. 명이 망할 때까지도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명이 망한 다음까지도 그 의리를 지킵니다. 그러면 조선의 외교에서 실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려는 외왕 내제라고 하는 이중적인 체제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자부심을 지키고 바깥으로는 제후국으로서 책봉을 받는 나라로서 외교적인 실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00년을 지탱했습니다. 고려가 지탱한 500년 동안 북쪽에서는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유목민족들이 흥기했고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국제질서가 요동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500년을 버텼다고 하는 것은 외교의 힘입니다. 동시에 황제국의 자부심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외왕 내제. 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고려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외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입니다. 고려가 존속하던 500년 가운데 앞에 300년, 고려 전기 300년 동안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북쪽의 거란과 남쪽의 송이, 12세기에는 북쪽의 금과 남쪽의 남송이 분열되어서 서로 경쟁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려도 외왕내제를 택했지만 주변 나라들, 서하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외왕내제의 체제가 들어섭니다. 고려만이 아니었다. 이곳과 비교할 때 조선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중국에는 명, 청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일 왕조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체제가 강력하게 유지됐었고 그런 점에서 고려에 비해서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려 외교는 언제나 명분보다 실리를 우선했습니다. 명분보다 실리. 조선의 실리보다 명분, 이것과 아주 다른 것이죠. 두 개의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을 때 어떤 나라와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느냐는 선택의 문제에서 고려는 언제나 실리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대 대상을 고를 때 흔히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세, 누가 더 강하냐 하는 기준이죠. 둘째는 문화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쪽의 문화가 더 발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연결되어서 한족의 문화가 거란 여진 몽골의 문화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해서 혈통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저것은 한족이냐 한족이 아니냐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조선은 이 가운데 문화와 혈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고려는 언제나 형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강한 나라에 대해서 사대한다. 그럼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외교적인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원칙이죠. 세 번째로는 전쟁 능력입니다. 고려는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의 30년, 26년 동안 전쟁을 했고 최종적으로 귀주대첩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었습니다. 승리를 바탕으로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은 것이죠. 금과의 관계에서도 금이 건국되기 이전에 구성개척이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바탕으로 금과 외교를 펼쳤습니다. 승리를 바탕으로 외교를 펼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거란이 고려를 처음 공격해 왔을 때 고려의 국왕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전선으로 나갔다고 하는 바로 이 장면이 전쟁에 대한 고려의 태도,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고려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의 이런 전통은 13세기, 14세기 몽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할 때 그대로 발휘됩니다. 몽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침략하고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 몽골 제국에 맞서서 고려는 30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코 이겼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고려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몽골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몽골을 상국으로 인정하고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려라는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전쟁 막바지에 1259년에 두 나라가 서로 강화 협상을 맺을 때 고려가 요구한 것이 불계 토풍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려의 토풍, 문화를 고치지 않는다. 고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몽골과 협상을 하고 국가를 지켰던 것이죠. 1310년에 몽골 황제가 고려에 보내온 국서입니다. 그 국서에서 몽골 황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지금 천하에서 자기 백성과 사직을 가지고 왕위를 누리는 나라는 오직 사만뿐이다. 이 사만은 고려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이 몽골 제국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바로 고려였던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항전을 했습니다. 1259년에 고려 태자를 만난 쿠빌라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는 말리나 되는 큰 나라이다. 옛날 당태종이 친정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고려의 끈질긴 항전이 옛날 말리나 되는 큰 나라 고구려를 연상시켰던 것이죠. 이 싸움을 바탕으로 몽골과 협상을 벌였고 책봉 조공 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란과 금과 몽골을 상대로 한 고려의 외교는 이렇게 성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려의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다. 고려는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해서 주변 강대국과 끝까지 싸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고려는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해서 주변 강대국에 비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외왕내제라는 유연한 체제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부심을 지키면서 바깥으로는 국가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 12의 경제대국입니다. 문화강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보다 더 강한, 더 큰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 경쟁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외교,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